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정래입니다. 어제 영상 잘 시청들 하고 계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질문해 주신 분들 이 당사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제가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당사자님 말씀하신 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꿈속이냐 현실이냐가 상관이 없어요. 예. 언제나 항상 깨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고요. 이게 이제 처음 초기에는 이게 이제 아즈나가 열리면 그러니까 아즈나가 박히지 않아도, 제3의 눈이 박히지 않아도, 이 쿤달리니만 각성돼도 어느 정도의 절반 정도 되는 아즈나의 기능은 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게 눈이 박히지 않아도 능력은 있어요. 그런 상태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건강하면 눈이 좀 홀로그램 세상이 좀 덜 보이고요. 또 정신이 좀 많이 이제 힘들어지거나 우리가 몸이 좀 약해지면은 또 홀로그램 세상이 좀 잘 보이고, 이제 요렇게 줄다리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를 계속 그렇게 힘들게 그쪽으로 이끌어가질 않아요. 건강도 챙길 수 있게끔 이 아즈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줍니다. 감사함이죠. 그리고 여기 이마에 오늘 사냥이 있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 밀렸던 게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되고 나면은 조금 인간 세상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조절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몇 개월 정도 아니면 1년 이상, 1년 반 이상 그런 상태에 놓여질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절영이나 하령 쪽으로, 샤머니즘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힘들어서 그 안에 뭔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무당 찾아가서 구슬 안 되든지, 신내림을 받는다든지, 이상한 행동을 좀 하시는 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처음에 이제 눈이 뜨이면은 밀렸던 차원의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이 홀로그램 현상은 일상에서나 또 그쪽 꿈은 세상에서나 항상 24시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쌓이면은 이게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완전하게 정화가 되고 안정화 되신 분들은 수시로 그러진 않아요. 그게 에너지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저 같은 경우, 저 지금 옛날 영상들 굉장히 조회수 많이 오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저도 옛날에 저 발 밑에 제 아래 15차크라 생길 때, 저 발 아래 10차크라, 11차크라, 14, 15차크라 아래쪽 발 아래 생길 때, 바닥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깜깜한 낭떠러지고 동그란 쟁반. 그러니까 차크라 크기가 10차크라, 11차크라, 14차크라, 15차크라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 크기에 따라서 그게 차크라가 발현될 때마다, 새로 생길 때마다 그 크기에 따라서 내 발 아래가 그런 쟁반 같은 게 이렇게 뾰족한 깔때기 같은 게 저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걸어가면 걔도 같이 이렇게 나랑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닥은 완전히 깜깜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적응이 안 돼서 좀 어지럽고 좀 무섭기도 하고 공포적이기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몇 개월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한 2, 3개월 지내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지더이다. 예. 그리고 어떤 때는 차크라 아래 하단 차크라가
예, 그 10차크라, 11차크라는 9차크라처럼 굉장히 뾰족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목이 이제 이렇게 좁죠. 그리고 이제 14차크라는 좀 더 10차크라보다는 좀 작고, 15차크라는 좀 더 10차크라보다는 커가지고, 얘네들이 4개가 서로 합쳐졌다가 올라갔다, 용수철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막 이렇게 그럴 때도 있었고, 뭐, 이게 무슨 파도 타는 것 같고요. 그 파동을 타는 것 같고, 물결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랬던 적도 있고요. 굉장히 생각해 보세요. 바닥은 새까맣죠. 길 낭떠러지죠. 일상에서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근무도 또 그냥 보통 근무예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고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한시도 뭐 환자분들한테 눈을 떼면 안 되는 상태인데 또 연세 잡수신 분들도 많고 또 많이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공업단지에 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막 팍팍 쓰러져요. 막 진짜로 그 쇼크사들을 일으키시는 그런 외과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그런 중에서도 제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의료진 하나의 실수가 큰일 날 수가 있잖아요. 환자 한 분에 굉장히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제가 응급실에 있는 제가 이게 바닥이 사라져가지고 내 직장 바닥이 사라지고 집에 오면 나는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공중에 떠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공중에 공중부양돼갖고 그 유체 이탈된 것도 아닌데 내 몸이 그냥 공중에 둥 떠 있는 거예요. 침대는 밑에 바닥에만 있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게 수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은 진척이 되고요. 그 처음에는 굉장히 막 신비적이고 막 이런 광경 많이 보실 수 있죠. 예. 보실 수 있죠. 저도 옛날 거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때로 돌아가면은. 그래서 그런 시절이라서 그게 특별한 건 아니고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나만 그렇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쿤달리니가 각성되거나 용만 각성되거나 아니면 세계가 다 각성되거나 그건 다 누구나 자신의 나름만의 이 판타지 스토리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거지 그게 특별하다. 내가 어떤 산에 갔는데 어디서 그랬다. 아니면 내가 어디 바닷가에 갔는데 그 바닷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그 의미를 크게 두진 마시고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고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고 그것이 또 적응되고 연습을 시키는 그런 기간인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에서도 내가 인간계에 집중하는 집중력을 키워가는 이 파워. 왜?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의식이 차원 상승하고 의식이 상승해 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재산이 됩니다. 내공이 되고. 그렇게 이제 바뀌실 거예요. 그리고 저 한 번 또 얘기했나? 저 그 근무를 하고 있는데,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는데, 그분이 악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안에 있던 황룡이 튀어나가서 그 분의 약간 누리끼리 하면 사악한 사막 쿤달리니였거든요. 방울뱀 같은 거. 그거를 저희 황룡이가 잡아먹어 치웠다. 콱 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은 저한테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분의 내면 안에 박혀있던 악이 제거됐잖아요. 저의 이 황룡이는 저의 상식이는 저를 지키고자 사악한 에너지가 오지 못하게 용감하게 물리쳐 준 거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인 거예요. 어제 질문하신 분이 끝만이 아니라 선몽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났다 그랬는데 맞아요.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차 달리다 말고 그 횡단보도에 섰는데 제 차가 갑자기 공중에 뜹니다. 그리고 막 지나가요. 차원들이. 빛들이. 저만 횡단보도에 서 있어요. 차가 떠서. 이런 경험. 그리고 버스를 타려고 차를 안 끌고 나가서 버스를 타려고 한여름 8월 달에 그 버스 대기 의자에 뜨거워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시공간이 멈췄어요. 뚱. 이렇게 한참 15분 이상. 이런 느낌. 그래서 버스가
원래 저희 동네에 오는 버스가 정말 30분에 한 대씩 시간을 엄청 잘 지키는 동네 버스거든요. 저희 공업단지가 많아서, 고객이 많아서 저희 동네는 시골치고 버스가 30분에 한 대씩 다녀요. 저녁 8시 반까지. 그 불편한 동네는 아니에요. 차가 없어도. 그런데 차가 15분 이상 연체돼서 늦게 왔습니다. 그날. 그런 경험. 이런 건 진짜 요만의 하나의 그런 지나가는 과정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뭐 불기둥이 황룡 같은 게 2개가 올라오고 말해서 에너지가 이제 지구와 이제 이렇게 관통하게 된 그런 것을 이제 말해주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현상은 우리가 초기 각성이 되면 그 밀렸던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훌륭하시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그 사연자님이 어제 영상 사연자님이 되게 맑고 척하고 선하신 분인가 봐요. 그 현상이 그런 공포적이고 막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괴물들이라든지 그런 귀신 같은 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아름다운 판타지가 막 열리셨잖아요. 너무, 오히려 저는 너무 대단하시다 느꼈어요. 야, 이거 지인 남자들의 세계관은 이렇구나라는 걸 어저께 상담자님의 사례로 하나 또 저도 배웠어요. 자, 오늘 영상 킨 이유는 밖에 볼일 보고 들어왔습니다. 영상, 정규 영상 올려야죠. 또, 조회수는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의 정규 영상 나가는 저의 진행 과정도 참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정규 영상 올립니다. 136회 차고요. 무색무취. 첫 번째 난초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원 상승 해 가면서 난초 현상도 꽤 여러 번 경험하고요. 이 난초 현상은 이제 첫 번째 난초 현상입니다. 이때도 굉장히 신비했던 경험했고, 저의 삼신이 다 이제 저의 오른쪽 왼쪽 가운데가 다 완성이 됐잖아요. 노란 병아리 후광하고 두광까지 달고, 백걸 노란 병아리 해서 2개다 두광 달고, 겉엔 또 노란 병아리 후광 달고, 이렇게 삼신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셋이 파이팅을 외칩니다. 그 파이팅을 외치는데 저의 오른손에 여기 옴자가 새겨지게 있는 그런, 그게 나라는 거예요. 옴자가 있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문양이 저한테 새겨진 것들은, 저는 요가의 차크라 문자들 있죠. 그게 저한테는 박혀져 있죠. 그것도 이제 제가 발달돼 있는 곳으로 박혀져 있죠. 일단은 아즈나가 여기 3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해와 달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아래쪽 3자 자식, 초월적인 자식 3자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오른쪽, 이 왼쪽 손바닥에 있는데, 이게 오늘 새겨진 이야기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자가 저는 이제 여기랑 이렇게 3자가 박혀져 있습니다. 아즈나 문양 3자고요. 그걸 좀 더 한문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들 자자입니다. 왜냐면 이 3자인 양 살짝 획이 이렇게 그어져 있어가지고 아들, 그러니까 우리 동양 쪽으로 가지고 오면은 이 아들 자자도 됩니다. 초월적인 자식이라는 거죠. 요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제 사연자님은 요 팔에 북두칠성이 이제 천상계 사람이라는 북두칠성 인증이 바뀌셨고, 오른팔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만히 보시면 제가 별사면체, 황금 별사면체인데 원이 있고 안에 별이 있고 안에 또 원이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 가만히 보시면 제가 그게 3차크라 태양신경총입니다. 태양신경총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천인, 태양의 자식. 지인은 어떤 걸로 또 지인 표시가 아니면, 이건 이제 지나온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쪽 팔 안에 여기에 이제 아들 자자 겉에 3자랑 뒤쪽에 방자, 단전의 방자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여기 같이 이렇게 함께 차크라 문양이 이제 박히는 그것이 바로 지인,
천지인을 완성하게 이룬 것이 바로 저의 그 별사면체랑 이 여기 빨간 글씨로 이 차크라 문양이 새겨진 게 바로 저거.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다 보면요, 용궁에 가기 전에 여기에 옴자가 또 새겨져요. 아즈나의 이제 명경에 이제 옴자가 새겨지고 회색으로 그 잿빛으로 빛나는 은빛에 아즈나 옴이 박히고, 그때 어린 청강 지곡이 됩니다. 네. 달 위에 올라가서 달 가운데도 올라가고, 달 그 반야꽃 타고 달 위에도 올라가고요. 달 아래도 내려가서 5대양 사람들을 다 보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은하수와 오로라를 가지고 막 그 어린 청강 지곡 그것을 첫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야기 잘 들어주시고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이 남들이 볼 적엔 정신이 이상자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뭐 이상한 뭐 폭력적이거나 범죄자이거나, 그렇다고 정말 우리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그런 조현병 같은 게 심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그런 정신이 그 병증이 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이런 재밌는 세상 보고 그쪽에서 깨라듬이라고 하는 거,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차림하면서 또 인간계에선 또 진짜 재밌게 열정적으로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에너지체들, 밝은 긍정의 에너지체들, 있는 것 존재만으로도 주변에 정화를 시키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일 뿐이지, 저희들은 그런 그 마음의 병이 들거나 정신의 병이 든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전혀 이상한 건 아니에요. 예. 이 두세 개를 한 번 사는 인생, 한 산 살기도 바쁜데, 두 생에 두 곳의 삶을 사는 특이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 뿐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 이야기, 어저께 못한 이야기 정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회차 사신과 무색무취의 술, 21년 12월 2일입니다. 다친 사람의 왼발을 치료한다. 나는 여전히 외과 의사 선생님이다. 하긴 온몸에 생명의 씨앗들이 심어지고 나무가 생겨났으니 천사 아기들이 꼼꼼히 천상의 씨앗을 열심히 심더니 내 몸에서 나무들이 무성하게 빼곡하게 자라나 버렸으니, 아무리 내가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광팬이라지만 이건 또 무슨 꿈인지 이리도 재미있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아임 그루트가 돼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일반적인 그 사람들, 각성인들보다는 오래 아픈 것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해주는 분도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대자연의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셨고, 천인과정 두 번째 과정을 걷게 되어 그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천인 과정은 제가 19년도 이전에, 저의 이제 피라미드가 깨지기 이전에 제가 이제 그 피라미드 안에 살 때 그게 제가 천인이었던 거고요. 보호받던 아이였습니다. 제 변화를 이번에 시작하고, 머리가 나무에서, 피라미드가 깨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요 머리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랐어요. 머리에서. 여기다 이렇게 별 이렇게 달고, 별 차크라 이렇게 달고, 여기가 화분처럼 황금 화분이 이렇게 머리에 씌워지더니, 저 이제 제가 갖고 있던 그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왕관이 이렇게 화분처럼 그러니까 천주교 가면 그런 모자처럼 이렇게 변하더니, 왕관이 이렇게 나무가 화분에서 나무가 자라듯이 예쁜 나무가 머리에 자라났어요. 그렇게 처음에 나무가 머리에서 자라났고, 그때 느낀 거는 비전을 취하라, 정신의 비전을 취하라고 저는 느꼈고, 또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머리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정수리에서 나무가 자랐잖아요. 이번에는 온몸에서 나무가 자랐어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천인 과정에 들어선 것이라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도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재밌죠. 아무튼 별놈 세상.
아무튼 이번에는 1년 이상 지나 온몸에서 나무가 자라나고 말이다. 허허허 웃긴다. 우리 각성이는요. 인간의 길, 대자연의 길, 아폴론 태양의 길을 세 가정을 즉 세 단계를 걸어가는 인생 삶을 살아요. 예. 또 그런 것도 인간계에서 경험을 하지만 다양한 상황으로 경험을 하지만 또 그쪽에서도 홀로그램 속에서도 이렇게 대자연의 길, 인간의 길, 아폴론의 이런 태양의 길을 이렇게 369 피라미드를 그리면서 돌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나의 몸에서 나무가 자라난 것은 내가 흙이 되고 창조의 근원, 대자연으로 대자연의 정령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즉 보시하는 보살도 시절을 말함입니다. 예. 나의 온 모든 것은 대자연에 내주어야 되는 시절에 제가 2021년도 이제 겨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2년도도 계속 그 이후로도요 2023년도까지 다 대자연에 내주는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이야기 쭉 들어보시다 보면은 오늘 제가 하고 있는 대자연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말 이해하실 거고 여러분도 분명 이 천인들은 이런 길을 걸으셔야 돼요. 하긴 나는 반지의 제왕 드라마 영화도 상당히 좋아한다. 나는 판타지물을 원래 참 좋아한다. 나의 머릿속 판타지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나는 평생 참 별천지를 다 보고 산다. 아이고 아기 때부터 보던 차크라 저는 그 예쁜 차크라 꽃들이 종종 주변에서 막 이렇게 막 있었어요. 행복하게. 특히 언제 그랬냐면은 그 아기 때 어린 시절도 그랬지만 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운동 갔다 오고 요가원에 갔다 올 때 그때 이제 이렇게 걸어오는 길에 그렇게 꽃이 날렸어요. 꽃잎들이 아름다운 밤이었어요. 차를 끌고 오면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경험. 일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거예요. 홀로그램은 그게 특별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판타지는 아무튼 저를 참 별천지를 평생 보고 살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몸에 나무들이 자라났으니 하체, 발의 기반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인가 또 이런 생각했고요. 아니면 타인의 발 레이키인가. 제가 아까 그 어떤 다리 발을 치료를 했잖아요. 이게 내 아바타의 발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아픈 영성인이나 아니면 신의 발인지 이따만 해도 이걸 제가 이게 그 구분을 좀 내가 이거는 봉사하는 그 의사 선생님의 간호사 선생님의 행위다. 이거는 다른 이의 치료를 하는 것이다라는 구분이 약간 좀 헷갈릴 때도 있었는데 이날이 좀 그랬던 거지요. 근데 이게 이제 저의 그 삼신들이 완성이 되는 단계로도 해석을 해도 돼요. 계속 우리 몸은 자라나요. 생기고 팔다리 몸. 두 개가 다일 것이다. 나는 족저근망으로 발과 종아리가 늘 아프다. 야, 이 갱년기 증상 발바닥 통증 정말 너무 고생했어요. 발바닥 기반의 나약함. 인간의 병증으로 갱년기 엄마의 하체심이 약해지는 호르몬 변화이기도 하다. 그래서 진화자는 모든 것을 그것 때문이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 각성 세상으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각성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는 바이오 리듬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온몸 교감신경증에 자율신경증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그래서 이 수승화강이 생기게 위로 올라오는 열이 생기게 되고 하단이 약해지거든요. 갱년기 증상하고 똑같아요. 이 쿤달리니 각성은요. 온몸에 교차신경 교란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는 두 개가 겹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4년 동안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호르몬 빠진 사람이 거기다가 제각성까지 잃어가지고. 근데 제각성까지 잃은 이유는
나를 다시 살리고자 함이죠. 나를 재변화를 시키고자 함이 그러하였던 것으로 지금은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지천명 이전의 삶에 호르몬의 도움으로 정말 잘 살아온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할 판이다. 어찌되었든 지금은 제각성 수정 시점 6년 차다. 제가 지금 19년도에 피라미드 깨지고 대변혁이 일어나고 나서 지금 24년도니까 6년 차잖아요. 예. 어쨌든 몸이 연체 동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주 인간은 뼈가 없어도 된다. 무중력 공간이라서 말이다. 그 정도로 올해 들어서는 니켈 랑카시의 소멸 증상에 크게 시달리지는 않는다. 예, 그렇게 하체가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6년이 지난 2024년도 2월부터 3월부터 정확히 그렇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하체가 상당히 가벼워졌다. 50대 중반 인생이여 질풍가도 다시 한번 시작한다. 인생은 후반전이다. 파이팅! 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21년 12월 13일 손이 보여요. 손이 3개가 보입니다. 손 셋이 함께 하이파이브를 탁 파이팅!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파이팅! 그래서 저 깜짝 놀랐더니요. 손 3개가 딱딱딱. 그런데 나의 오른손등에 그 옴자가 여기 이제 새겨져 있고요. 여기 이제 먼저 며칠 전에 새겨진 여기 3자가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손이고 나머지 2개는 나의 그 양쪽에 이제 신들의 오른손인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척추 본체가 저입니다. 조정내이. 예, 요렇게 알아들으시면 여러분이 이해가시기 좋으실 거예요. 왜 손이 3개야? 가운데 있는 손은 나의 요 손이고요. 그다음에 양쪽에 이 팔에 있는 그 2 손은 이 양쪽 이 에너지체의 손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의 양쪽 에너지체들이 이름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이죠. 어쨌든 다른 손 2개가 나의 손과 파이팅을 외친다. 브라흐마 창조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것은 상체 에너지가 셋이 되었다는 암시다. 상체 삼신 완성. 예. 제가 노란 골드 후광 뿅어리 후광 달았잖아요. 이게 삼신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게 또 발전해 갑니다. 백태양, 달태양하고 달 그림자까지 달게 되려면 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여기서 또 이제 촛불 그 후광도 지나가게 되고 연꽃 단위에도 앉게 되고 그 반야꽃 위에 3단 위에도 앉게 되고 1단 위에도 앉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거 이야기 더 계속 들어보세요. 한 달 전부터 계속 가부좌를 틀고 잔다. 이때는요, 한 달 전부터 자면서도 2021년 11월 달서부터 가부좌를 틀고 자는 거예요. 자면서 바르게 자지 못하고. 그래서 또 요즘은 무릎이 아프다. 이런 우라질. 발 조쪽 정도 아픈데 확장이 되는 상태에 따라 몸은 반응한다. 이 관절염과 중년에는 무릎 건강을 위해 항상 펴고 지내는 것이 생활이 되어야 무릎이 건강한데 자면서도 가부좌를 하고 자니 구부리고 잠을 자니 당연히 무릎 통증은 오는 것이다. 저번에 학이 올 때는 자꾸 발을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하고 잤어요. 이렇게 강직을 주면서 뾰족하게 학이 날아왔을 때는 이렇게 같이 가더라고요. 이 육체 현상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자니까 긴장을 주고 자니까 당연히 족저통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이렇게 나한테 근육 강직증을 주고 또 고통을 수반하고 그 고통 속에서 통증을 알아차림하고 의식이 일어서게끔 이렇게 나를 훈육을 해가는 거예요. 강하게 네가 죽으랴 내가 이기랴 이러고 나를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야, 나 죽을 것 같이 아팠거든요. 내가 이러다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50대 후반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족저근막염은 저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예, 지금도 좋아졌지만 조심하고 있어요. 너무 그게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분명하게 스트레스성 강직증이다. 그래서 더욱 몸의 증상들은 여기저기 통증을 악화시킨다. 우리가 강직증이 오고 스트레스, 이 쿤달리니 때문에 무언가를 보고 경험을 한다는 건 당연히 몸에 강직증이 옵니다. 긴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면서도. 잘 때는 편안하게 자야 되는데 이 꿈을 보면서 뭔가를 느끼고 행하고 또 깨어나서도 생각이 나고 일상생활을 다 제어를 하려고 드니 이 사람이
건강히 버틸 수 있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약한 곳으로 그 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육 매니아라서 저의 근육들로 치는 거죠. 근육 강지증으로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족저, 근막에 종아리 통증에 이 여러 가지 이제 겹쳐져서 이제 종합 통증이 오고, 그 통증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이건 내 스트레스성으로 인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만 가도 돼. 그런 거 다 보고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다 부질없는 거야, 이러면서 제가 항상 저의 내변에 이때까지도 그랬어요. 다 부질없는 거다.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계속 보였더란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욕심이 없으니까. 뭘 얻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아무리 창조신이면 뭐하고, 시바신이면 뭐하고, 비슈뉴 파르바티가 된들 뭐 할 건데, 아미타불이고 예수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그 진정한 신도 아니고 그냥 인간인 나잖아. 저는 항상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 놓아버리는 마음,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마음. 그래도 또 자각몽은 계속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홀로그램들은, 일상은 인간답게 좀 살자. 대가리 대환장 파티 좀 그만하고, 지난 시절 49살 이전에 차크라인일 때 행복했던 시절이 생각나는구나. 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평온한 상태에 놓이면 좋겠다. 그만 보여줘도 된다. 짜증난단 말이야. 의식은 다시 또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로 돌리는 것은 아마도 이제 곧 편안해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꾸 이 옛날 생각을 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치매 온 거 아니야, 이거? 치매 오신 분들이 왜 현재 것, 미래의 생각보다는 옛날의 과거의 기억이 더 또렷해진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옛날에 있었던 일, 나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 이렇게 불현듯 생각이 나고, 이런 또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갱년기 증상하고 이 현상하고 합쳐 있으니 제가 얼마나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21년 12월 4일 차원 세상에서 나는 벗둘과 답답한 마음 술을 마신다. 나는 서서 왔다 갔다 한다. 안절부절한다. 걱정거리가 아주 많다.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다. 21년도 코로나 시작됐잖아요. 코로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 바이러스를 누르거나 물리치는 무엇인가 돕고 싶지만 움직이지 않는다. 코로나가 점점 거세지던 시기죠. 그래서 내가 막 마음이 막 안절부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나는 이 인간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불보살의 마음이 이쪽에서도 이렇게 인간을 걱정하는 행위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이 그림에는 제가 저하고 다른 저의 내면의 에너지체만 그렸는데, 사실은 옆에 한 사람, 한 에너지체 더 서 있는데 제가 그렇게 둘만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 셋이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걱정을 합니다. 인간들 걱정을 해요. 마음만 앞설 뿐 영적으로 불보살 천사의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움직이지 마라. 자연의 섭리, 인간계에 개입하지 마라. 우리 셋이 마시고 있는 술은 무색무취 술로 1리터 갈색 나무 병에 술이 들어있다. 나는 술병을 들고 서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이렇게 병나발을 조선시대 같은 그런 이조백자 같이 생긴 나무병 이렇게 마시면서 막 걱정을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 걱정하는 이야기를 저희 보살들한테, 저희 두 신한테 어떤 나발을 한다. 아주 그냥 그러면서 두 법과 이야기를 나눈다. 답답한 마음을 어찌할꼬. 그리고 다른 현재 현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다. 이 답답한 심정, 인간계를 돋지 못하는 심정에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의 다 술을 마셔버렸다. 이런 술쟁이. 그런 나의 이야기를 두 벗은 조용히 들어주고 있다. 이번 홀로그램은 굵고 짧게 한순간 훅한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이었다. 그만큼 어렵고도 어려운 문제다. 이 불보살 행위는. 그래도 마지막 남은 한 잔의 술은 앉아있는 친구에게 주었다. 친구 하나는 이제 몸이 다 생겼다.
서 있는 친구가 이제 몸이 다 완성돼서 예,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더이다. 얼굴, 손팔, 다리, 발, 몸통 다행이다. 그래도 마지막 잔 그 앉아있는 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무튼 이렇게 그 신처럼 옛날 고대 복식을 입고 있는 그에게 제가 이제 탁자에 앉아있는 그에게 한 벗에게 이제 그 술잔에 이제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근데 옆에 서 있는 친구한테는 술은 주지 않고 앉아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제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아무튼 나는 조선 스타일이다. 애주가가 아주 그냥, 저는 애주가예요. 저는 많이 마시진 않는데요. 조금 반주 즐기는 사람입니다. 식사 때 반주 즐기는 정도. 자각 세상에도 애주가 짓을 합니다. 아무튼 술은 이번뿐이 아니라 또 다음 과정에서 또 제가 또 술을 마셔요. 나중에 술 선물 세트로 받게 되고요. 아무튼 이 술도 여러 번 재밌는 과정을 선사해 줘요. 진짜 판타지 재밌는 세상. 나중에는 음료 세트 이렇게 받아요. 큰 쟁반으로 술이랑 같이 해가지고. 예. 아무튼 그 술병 모양이 좀 이렇게 이조백자 모양인데 갈색 나무병 이라서 굉장히 특이하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향과 맛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욱 특이한 점이다. 그렇게 이렇게 마시고도 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특이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시바신의 의식 차원을 가지라는 의미인지 진정하게 내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을까? 모두 비워난 공의 상태로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창조한 것들에 대해 다 버릴 수 있을까? 무심이 될 수 있을까? 부족한 창작가이지만 나의 창작물에 대한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과거의 나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애착을 버리라는 뜻인데 허허허 참으로 힘든 과제로구나 한다.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잖아요. 다 너의 지나온 인간계에서 살아온 이런 과거에 대해서 다 파괴해라. 날려버려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라는 의미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민하면서 이제 껄껄떡껄떡 마시고 또 인간들의 코로나 문제, 인간들의 건강 문제, 지구 자연 변화 문제 이런 문제가 또 답답해서 껄껄껄껄 또 이렇게 병째 들고 병나발을 불고 이제 이렇게 이제 간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차원의 것과 인간계의 일이 겹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좀 고민되게 했던 거죠. 자, 이제 술이 무색무취인 이유는요, 정점인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알아차림하라는 거예요. 각성지식으로 가면 신의 반열에 올라왔음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은 무색무취도 있지만 아름다운 향기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세상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무색무취 술을 마시고 이런 홀로그램을 보고 나서도 그래 그렇기도 하지만 무색무취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향기, 아름다운 것이 더 많은 것이 참 아름다운 세상이 이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또 지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좋아하는 마음이 또 동시에 들었어요. 이게 공존하는 마음이. 아무튼 이 불보살 행위가 안 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 내가 요지부동인 이유, 필요할 때 움직이겠지 한다. 나를 필요로 할 때 나를 사용할 것이다. 나는 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계에 어디 지진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면 저의 아바타가 날아가서 그 영적으로 무언가를 해오곤 했거든요. 굉장히 그런 불보살 행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저번에 꽤 오래전 영상인데 3회차인가 거기서 3편에서인가 그 코로나가 그 아랍계형 에너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식당에서 신들이 먹는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만나서 이제 이렇게 업어쳤다, 혼내주었다, 이렇게 도망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랍계형 남자의 30대에 코로나가 그런 에너지, 굉장히 센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서는 에너지가 셀수록 사람의 형상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코로나 두 번째 변형, 코로나 변형 그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것도 사람의 형상으로 보였는데 걔는 흑인이었어요. 그 에너지체는. 그래서 약간 이 아랍계형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걔가 더 약해요. 변이 코로나가. 흑인들이 좀 몸이 조금 약하신 편이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 세상에서 이 코로나 두 개에 대해서 사람의 형상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셀수록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우리 미륵보살이라든지 정도령이라든지 그런 착각의 산물이 나온 거예요. 요거 참조하시고, 요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 미륵보살 없다. 그건 종교에서 사람을 그쪽으로 규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고, 저쪽에서 보여진 아바타들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해낸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나의 벗이여, 우리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자. 이거 술 마시면서 이제 저의 그 벗들한테 이제 그랬습니다. 예. 사실 그 세상에서는 아라한의 행위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에너지가 소비가 되어 피곤해집니다. 되게 피곤해요. 그쪽에서 아라한 행위하면 다음날 그만큼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다 끌어오는 거잖아. 인드라망을 끌어와서 그곳에다 투입하는 거잖아요. 인드라망을 다 가지고 와서. 요즘 육체는 인간의 일로 좀 피곤한 중에 있어요. 아마도 이래서 체력 보강을 위해 기다리는 듯 합니다. 내가 이 당시에 굉장히 체력이 좀 고갈라 있어가지고, 저거를 생각해서 이제 나의 아라한의 행위를 띄우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알아차림도 들어오더라고요. 일단은 몸이 회복되면, 뜨게 되면 확실하게 도수를 부려야지 했다. 하지만, 그래 하였다. 일단 이제 여러분 제가 이제 브라흐만, 시바신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인도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시죠? 이 브라흐만이 머리가 이렇게 원래는 5개였대요. 그런데 이 그 브라흐만이 창조하는 창조잖아요. 이것저것 막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갖고 막 너무 많이 만들어내서 막 시끄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바신은 그 시끄러운 것 자체를 싫어하고 그 조용한 걸 좋아하고 그 상태로 있는 걸 좋아하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건 시바신은 파괴를 해. 용서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시바신이 그 브라흐만의 머리 2개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브라흐만이 머리가 3개예요. 뭐 그림에는 4개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머리가 1개가 잘렸든 2개가 잘렸든 이 브라흐만이 너무 많이 창조를 해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 시바신이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브라흐만 벌 준다고 브라흐만의 모가지 하나를 그 여러 모가지 중에 목 중에 댕가당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창조, 얼굴이 다 창조잖아요. 브라흐만. 그 사람이 여러 개의 이 의식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 가지 감정들, 여러 가지 에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바신이 강력하게 그냥 탁 단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떨어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런 감정, 불필요한 에고는 이렇게 잘라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오늘 현상에서 자꾸 이 시바신에 대한 생각을 들어오게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바신에게 머리 2개를 잘린 이유는 이 브라흐만이 되게 오만했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막 나눠 할 수가 있는 거면서 궁금하시면 여러분 그 인도 신화 브라흐만하고 이제 시바신이라든지 그 신화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인도 신화도 힌두교 그쪽 그 문화도 재미있습니다. 예. 넌 그 무엇도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이렇게 내립니다. 이게 내가 사람인 듯 신인 듯 이렇게 줄타기 하고 있는 의식, 이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정신병자지 뭐예요? 아무튼 이렇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내가 대각성에 대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렇죠. 제가 피라미드가 터진 거에 대해서 나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제가 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맑음이 깨져서 그렇게 된 건데 제각성을 갖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이 대갈통이 이 환장 파티 그냥 사실 마음에 안 든다 막 제가 저를 계속 그랬어요. 왜 멀쩡히 차크라인으로 잘 살다가 이 대개벽 일으켜놨느냐. 나를 자꾸 꾸짖었고 내면에 나를 자꾸 꾸짖었고요. 나름 인간계에서 내가 창조했던 것에 대한 제가 작품들 좀 한 거 있잖아요. 글 써가지고 그거에 대한 욕심, 히트도 못 쳐놓고 욕심이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 작품에 대한 애착, 집착 그런 시절에 대해서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지나간 이 가정이려니 경험 쌓았으려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작가한테서 작품을 하지 말라는 건 죽으라는 거거든요. 환쟁이한테 그림 그리지 말라고 하는 것도 죽으라는 소리고요. 굴쟁이들한테 글 쓰지 말라는 것도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이거를 내려야 되는데 안 되더라 그거예요. 젊은 시절에 내가 냈던 작품들에 대해서. 아무튼 반성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들어오면서 이 시바신에 대한 이 파괴 의식이 들어오면서 브라흐만하고 두 개의 이 의식이 들어오면서 반성하고 또 반성했습니다.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하여도 자꾸 그것이 부족해서 그러하는지, 아마도 저 가슴 밑바닥에 작은 앙금이 남아있나 보다 하고 내 자신의 말해 본다.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창작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 집념의 실타리는 그물로 되어 나의 의식을 옥죄고 있는 것인지, 아직도 소멸과 정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인가. 때론 즐겁게 춤추고 때론 조용히 머물며 이 시바의 의식은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세계를 모두 싹 다 제거시켜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냥 폭파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었던 걸로 싹 지워버려야 되는데, 저의 그 옛날 작품에 대한 이 집착력은요, 저는 집착이 강한 사람인가 봐요. 이게 얼른 제가 이 정화가 안 돼서 이때 이게 힘들었던 시절입니다. 젊은 시절 작가 행위한 거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 욕심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에너지가 돌려지더이다. 나는 과거에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나는 과거를 완전히 파괴하지 못했다. 지금 여기 현재에서 답을 구해야 한다. 사실 지금 결과에 대해 냉철하게 보아도 훌륭한 작품이 아닌데 나는 왜 그 작품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참 한심하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다. 지금 현재가 중요할 뿐이야. 버려. 다 버려. 자꾸 저의 내 자신을 옛날 과거에 잉태한 그런 작가 작품들에 대해서 다 버리라고 나한테 자꾸 이제, 이게 이제 중형에 넣으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이럽니다. 이런 의식을 자꾸 내면에서 생성돼서 저를 자꾸 옛날에 했던 그런 행위들, 작가로서 그런 작품들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다 내리게 합니다. 그렇게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힘들어요. 내가 창조한 나의 글들을 포기하라? 힘든 것이죠. 그래도 저는 이게 됐어요, 정화가.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보답을 했어요. 돌아왔어요. 뺏겼던 작품도 내 명예도 찾았고, 이렇게 되더라 그거예요. 내가 다 내리고 내리니까. 나의 목차크라가 왜 불균형한가 생각해보라. 불균형한 것인가 생각해보아라. 나의 내면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번 알아차림은 내가 창조한 과거에 대한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의식 차원이다. 버려라 버려. 내가 만드는 이 허상의 문제를 나는 어찌 할까. 총체적 난국이다. 자, 이 오늘의 자각몽에 대해서, 술을 병나발을 불고 이게 병나발 무색무취, 그리고 이 3인 우리 이제 3명의 이제 우리 에너지, 이 무색무취의 술의 그 가장 깊은 뜻은 뭐냐면요, 나 몸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3인이 삼위일체인 그 상체 우리 3인이 이제 이 초월적인 존재로 점점 더 나아가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게 바로 이 무색무취 술과 우리 셋이, 나는 술을 마시고 우리 벗들은 하나는 서서 하나는 이제 앉아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나한테 또 의식을 고양시켜 주었습니다. 인간계에는 이제 더 이상 나 몸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을 정화를 해 간다는 암시입니다. 우리가 이번 인간 삶에 와서 젊을수록 좋아. 젊었을 때는 제가 진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살아온 인생 경력이 짧아가지고 제가 정화 기간이 1년 반 만에 딱 제가 피라미드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맑은 세상에 들어서 에너지 지복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고 되고 싶은 대로 다 되고 말이죠. 되게 그런 삶, 행복한 삶 살았어요. 가끔 종종 행복한 꿈 꾸면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제가 50살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50년 동안 쌓아놓은 그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는 기억에 나지도 않는 일이든 기억이 나는 일이든 쌓아놓은 것이 창고에 그렇게 인생의 삶의 창고에 많이 있으니 그 모든 걸 다 정화해내려니 걸터내려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성하면서 이런 현상 보여요. 이번 삶에 나의 과거가 보여요. 내가 살아온 삶, 옛날 돌아가신 아버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가 젊은 시절에 살아왔던 이야기 뭐 그런 거 다 보면서 계속 정화하고 내리면서 이 사랑을 바르게 배치시켜 줍니다.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선택했을 때 그게 내가 최선을 다한 사랑의 삶이었다고 해도 그것도 잘못되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줍니다.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의식 정화를 해 가는 거예요. 아셨죠? 미움도 사랑도 슬픔도 아픔도 화냄도 고통도 모두 점점 정화가 돼서 항상 편안한 상태에 놓이실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변화를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아셨죠? 예. 참 영상 끝나기 전에 우리 미국에 계신 제임스님 축하드립니다. 이분은 이 온 세상에 자폐아를 가진 가정에 희망이 되실 분이십니다. 예. 책이 나오셨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세월, 봉사하는 세월, 또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아이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로서 굉장히 성모 마리아의 훌륭하신 분이 진짜 굉장히 훌륭한 그 스승님께서 이 분을 모태로 해서 이 치료한 거와 경험, 노하우 쌓은 거, 쌓인 거 그런 거를 모태로 해서 주인공이시에요. 책 속에. 예. 책이 전 세계로 발매가 이제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자폐아를 가진 가정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우리 제임스님 책 출간 축하드립니다. 나마스테. 대박 나세요. 정말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겉의 외모만, 우리가 이런 각성, 그 차원 상승하다 보면 이런 현상도 있거든요. 저도 이제 또 무색무취에 또 술을 마시게 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이때 그거를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의 장애도 있어요. 겉은 얼굴은 멀쩡한데, 내면의 성격 장애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 그런 것도 나한테 이 각성 세상에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이 겉에 외모만 멀쩡하면 뭐예요? 정신이 병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게 정신적 자폐 아닌가요? 네. 응? 머릿속이. 그래서 너무 막 세상을 흉흉하잖아요. 막 그런 진짜 그런 폭력적인 분들 너무 많고 또 정상적이지 않은 의식을 가진 분들 너무 많고 또 정상적인 않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옛날보다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혼탁해져 있어요. 유전자가 너무 변이가 많이 일어나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우리 제임스님 같은 이런 훌륭하신 분은 정말 희망이세요. 이런 세상에. 저도 너무 기뻐요. 책 출간 정말 축하드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 제임스님 찾게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바빠지시면 힘드실 텐데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책이 어떤 책인지 제가 여쭤보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자폐아가 있거나 이런 쪽 우리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도록 책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임스님의 스승님께서 한국에 이번에 방문하신대요. 자폐아들을 위해서 무슨 강연이 있은가 봅니다. 초대를 받으셔서 오신대요. 그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제임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제자로서 이제 훌륭한 구도자로서 제임스님한테 이제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그 책 속에 우리 제임스님이 이제 그 가정이 모델이신 거죠.
어쨌든 그런 용기를 가지신 우리 제임스 님도 훌륭하시고, 그 구로도 더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음에 책 제목이랑 이제 알게 되면 여러분들께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러분. 아, 사랑하시고 여러분, 보시하는 시절이 있어요. 그 시절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어요. 그런 시절 다 잘 이겨내세요. 잘 이겨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막 그 손에 막 옴자가 새겨지고, 다음 편에는요, 제가 아까 인트로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음 과정 나가는데, 머리에 미륵보살 돼요. 제가 미륵보살이 됩니다. 가설성 부처가 됩니다. 이것을 뭐 미륵이 되었다라고 뭐 졸업했, 가설성 부처는 졸업을, 영성 졸업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굉장히 여러 번의 이제 또 미륵 과정도 여러 번 경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미륵 경험에 따라서 이게 무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도 이제 하게 되는 이야기 137회차에서 가슴 돌부처 이야기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 아까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저의 그 사신들이 저의 이제 왼쪽바닥에 이제 이렇게 3자를, 이제 아들 자자를 새겨주는 그런 신비한이라고, 우주에서 흰 천이, 우주천이 왔는데 거기에 하단 쪽에 난초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꿈, 그 현상. 그리고 나중에 이 난초는요, 그 우주천에 난초가 꽉 차게 자라는 시절도 와요. 한참 몇 년, 2년 후에 이렇게 난초 과정도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 수요일 영상도 기다려 주시고요. 이때는 또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과거, 32년 전에 3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을 하게 하면서, 친정아버지죠. 생각하게 하면서 이 시바신에 대한 그 아버지, 이 브라흐만, 시바신, 창조와 파괴 의식을 더 줄다리기를 시킵니다. 이 이야기 또 들어주세요, 여러분. 재밌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정신들이 조금 왔다 갔다, 긴 것도 아닌 게 인 것도 아닌 게 요상한 상태에 있는 상태인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왜 사람은 저렇게 얼른 그 도의 계단의 끝에 올라서지 못하고 저렇게 수년째 오랫동안 저렇게 헤매고 있는가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올랐다고 그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 마무리 전에 저 그 감자 그 해성 별 되고 나서 오늘 어떠냐면 기분이, 우주가 자궁이란 생각이 들고요. 어머니 뱃속 안에 있는 아기, 태중에 있는 아기 같은 생각이 들고요. 되게 포근하다, 좋다, 사랑을 느낀다, 이제 이런 감정 상태에 놓여 있어요. 혜성이 별이 되고 나서 또 이러네요. 재밌습니다. 내가 뭐 더 여기서 진행이 되든 뭐 안 되든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이 행복함, 충만함, 이것이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편안하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 충만한 이런 매 순간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훌륭하게 다 이겨내실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런 사람들이니까. 밝은 긍정의 사람들이니까. 빛의 사람들이니까. 근데 너무 빛으로만 살아도 좋지 않아요? 타 죽어요. 음과 양이 이렇게 이게 믹스가 돼서 중간 상태로 잘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또 너무 또
저기 쪽으로만 대자연만 길만 가도 안 되고 너무 또 저쪽에 태양의 길만 가도 안 되고 그냥 양쪽을 다 품으면 돼요. 그런 마음 상태로 가십시다. 우리 자연 사랑합시다. 예.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말고 담배꽁초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가장 손쉬운 자연 사랑이에요.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영상 편집하고 올려줄 때는 또 밤늦은 시간이 되겠지만 또 수요일날 영상 오를 때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천인과 지인을 약간씩 조금씩 구분해 드리고 있는데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지인분들은 좀 올라오시기가 힘들거든요. 그 샤머니즘 의식 속에서 어둠의 그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좀 바르게 조금 혼자 혼수련 하시는 것보다는 명상센터 전문적인 곳에 그런데 가셔서 좀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오셔서 스스로 가실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면 에너지체가 이름을 하늘로부터 이름을 명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에너지 한 개라도. 다윈이든 저는 이제 상체 에너지, 뭐 하체 에너지든 누구든 간에 에너지 한 개만이라도 하늘로부터 이름을 명 받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흐름이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정석적으로 훌륭한 구루를 좀 만나셔서 수련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에너지 조절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정도 편안하고 주변도 굉장히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그 사회생활 하는 데서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재밌는 판타지 세상 경험하면서 깨달음 알아차림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셨죠? 야, 오늘은 산양이 있네. 굉장히 산양 뭐냐면 심장 차크라 말하는 거고요. 가벼움, 가볍다. 바람, 공기와 같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도 잘 보내세요. 이따 영상 올려줄 때 봬요.